네, 오늘 함께하는 첫 시간입니다. 경제 키워드로 찾는 시장 키워드 강준혁의 시장 통찰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실 와우파 강준혁 대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이 멋있네요. 예.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경제 키워드에서 시장 키워드를 찾는다. 예. 네, 첫 시간에 굉장히 큰 포부를 갖고 시장에 강한 키워드를 잡아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은 어떤 이슈로 찾아볼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이 시장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는데 수익이 좀 안 나는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시장의 전체적인 키워드를 좀 못 잡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직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2차 전지 관련돼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요즘 반도체가 많이 부족하답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생산을 하는데도 좀 많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기자동차 안 타면 안 되나요? 그냥 휘발유 자동차를 그냥 타고 그냥 달려도 그게 사실 무리가 없지 않나요? 그래 아니면은 친환경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왜 친환경으로 가야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번 4차 산업의 기본 키워드 자체는 사실은 환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전기차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를 쓰려고 하는 거고 전기도 사실은 석탄이라든지 하는 베이스로 화력 발전을 사용을 하면 전기를 굉장히 좀 싸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굳이 풍력이라든지 비용이 2배 이상 드는 태양광으로 옮겨가려는 이유도 사실은 지구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일단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부분의 테마라든지 하는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 환경 문제가 일단은 그 중심에 서 있다는 점을 기억을 일단 해 두시고 이들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오르지 않았던 종목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폐플라스틱이라든지 플라스틱이 많이 생산이 되었는데 이거 플라스틱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딴 나라에다 버려도 어차피 지구 안에 있고요. 이걸 갖다가 화성에다 보낼 수도 없고 달에다가 보낼 수도 없고 버리면 어차피 지구에 있게 되고 바다에 버리면은 바다 거북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부분 자체도 사실은 베이스 자체는 석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죠.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각국 정부에서 2021년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중국 생각이 많이 듭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리사이클이 되지 않는 플라스틱은 주요 성에서는 2021년도부터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2026년이 되면은 아예 식기라든지 아니면 우리 포크라든지 수저 같은 경우 배달하면은 이제 오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각 성에서는 2026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중국도 사용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 부분 자체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플라스틱 업계들, 소위 말해서 석유화학 업계들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좀 달려가야 되는지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RE100이라고 하는 걸 있죠. RE100 선언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장에서는 우리 회사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혀 생산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원료를 투입하고 아니면 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때 전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이 전기 사용하는 부분까지 모두 다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우리는 아주 환경적인 기업입니다. 이거 지금 선언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겠죠. 사실은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EU하고 중국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탄소 국경 조정세, 탄소 국경세라고 하는 게 요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에서 탄소 배출을 적게 하는 나라로 뭔가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가 GDP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수출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은 수출하려고 그러면 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탄소세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도 좋고 2차 전지도 좋고 풍력도 좋고 뭐 소형 원전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은 있고 있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을 나타내지 않는 이 플라스틱 부분에 대한 기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핵심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아마 올해도 돈 버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키워드 환경, 폐플라스틱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환경을 보면 수익이 보인다. 그래서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네. 관심을 가져보자인데 주목할 만한 관련주를 이제 시장 키워드 안에서 뽑아봐야 네. 되겠네요. 일단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효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이건 제일 먼저 갔는데 아마 여러분들 요즘 재활용 쓰레기 분류를 아마 하시는 남자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남자들이 하는 거죠. 이거 제가 그 분류는 분리수거 그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요즘 분리수거를 하러 가다 보면은 예전에는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끼리만 그냥 모았는데 어느 순간 투명 플라스틱은 투명 플라스틱대로 라벨을 떼고 이렇게 해서 버리라 네. 뭐 이런 광고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 뭘 뽑아내냐 하면 원사를 뽑아냅니다. 누가? 효성첨단 소재가. 일단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의미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은 롯데케미칼을 일단 볼 수가 있는데 롯데케미칼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재활용을 하냐 하면 원래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을 일단은 수거를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눕니다. 나누고 난 다음에 A급 플라스틱을 다시 녹여서 이걸 갖다가 다시 플라스틱 페트병이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보통은 만들죠. 이러한 이제 재생법을 일단 기계적인 재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뭘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러냐 하면 화학적인 재생법이라는 걸 하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의류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는 석유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단계까지 심하면은 원유 단계까지 이게 다시금 뒤로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걸 갖다가 페트병이라든지 의류를 만드는 화학적인 방식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 롯데케미칼은 어느 선까지 와 있냐면 이게 페트병이면은 페트병 이전 단계의 원료로 돌렸다가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요 단계를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네. 얘기 자체는 무슨 얘기냐 하면 원유가 더 이상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플라스틱은 이미 널려 있기 때문에 원유가 필요 없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활 속에서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요즘 스벅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가서 커피를 좀 마시다 보면 스트로우가 좀 이상한 스트로우가 한 번씩 옵니다. 종이로 된 빨대로 스트로인데 주죠. 이게 거의 뭐 우리가 예전에 플라스틱으로 사용하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의 부분을 주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소위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 아니면 60% 이상 다 분해가 됩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을 일단 또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하는 회사들이 일단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주목을 해야 되는 회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LG화학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뉴스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2차 전지가 떨어져 나가면 LG화학은 뭐 먹고 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화학주. 그렇죠? LG화학이 아무 생각이 없는 회사는 아닐 텐데 이걸 분리하고 난 다음에 LG화학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아까 얘기를 했던 재생 플라스틱이라든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CJ 제일제당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의 한 사업 부분이 이 부분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거 진행하는 부분이 아까 방금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커지면 뭐 할까요? 사업 부분이 커지면 투자. 상장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를 할 수도 있는데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상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틀렸네요. 높겠죠. 그렇죠? 네, 상장. 아까 이제 얘기가 나올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됐든 두산이 됐든 이런 기업들도 가장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 시장 안에서 4차 산업혁명에서 드론이라든지 아니면 로봇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산이 됐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숙제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자회사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이거는 커지면 뭐 할 수 있나요? 상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재생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롯데케미칼 효성 첨단 소재,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해서는 CJ 제일제당이라든지 SKC,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종목은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리고 방금 이제 뉴스가 하나가 나왔던데 삼양사도 지금 한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네, 했어요. 일단 지금 그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이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을 모아놔 놓고 아무도 얘기를 안 할 때, 오늘 네. 얘기를 했네요.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 안 할 때부터 시작해서 종목을 좀 모아서 보시면 수익 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식료 쪽뿐만이 아니라 삼양사 이제 화학 부문에서 그렇죠. 친환경 플라스틱 이제 개발에 대한 또 이슈까지 더해지는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생 플라스틱, 바이오 플라스틱 교집합으로는 그러면 롯데케미칼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예. 이런 신소재 성장 모멘텀 효성 첨단 소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분사에 대한 이슈가 있는 LG화학도 이런 화학 부문에서 친환경 쪽으로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재생, 신재생 관련한 모멘텀을 갖고 지금 관련주들 시사 키워드 안에서 또 같이 시장 키워드로 지켜보자라는 내용까지 오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 유튜브 통해서도 또 열심히 말씀해 주신다고요? 일단 유튜브에서 제 이름 검색하시면 아마 제 유튜브가 나올 건데 제가 어젯밤 12시에 이 내용을 한 40분 정도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풀 영상이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안 보이시는 동안 유튜브를 또 열심히 하셨군요. 네, 한번 해보려고 자세한 합니다. 내용도 유튜브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강준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